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읽는 영어 동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영화 제목은 The Greatest Showman, 위대한 쇼맨이란 영화예요. 워낙에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저 노래와 춤과 저 안무를 다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기 그 주인공은 울버린에서 나왔던 그 남자분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도 그 탐 크루스 나오는 거 미션 임파서블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액션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반 이상은 노래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즐겨 듣던, 알고 있는, 좋아하는 그런 노래도 몇 곡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노래가 이 영화로 유명해진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게 영화의 스토리와 더불어서 같이 노래가 나오니까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지문은 위키피디아에서 나왔던 본문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The Greatest Showman, 위대한 쇼맨. In the early 19th century, 19세기 초에 young P.T. Barnum and his tailor father Philo worked for the Hewlett family. 어린 P.T. 바넘과 그의 재단사 아버지 필로가 하울렛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었대요. 그 영화 초반에 보면은 정말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바넘, 그러니까 울버린이요. 그 바넘이 어린 아이가 신었던 신발이 다 떨어졌을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부잣집에 가서 치수를 재고 옷을 맞출 때 그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일을 돕곤 했었거든요. 근데 Barnum falls for the Howlett's daughter, Charity. 근데 그곳에서 바넘이 할렛가의 딸 Charity한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when Charity attends finishing school, she and Barnum write to each other until reuniting as adults. 근데 그 딸인 체리티가 그 바넘이라는 소년과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딸을 교양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보내거든요. 그걸 여기서는 finishing schoo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리티가 그 교양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닐 때 그녀와 바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They eventually marry and raise two daughters, Caroline and Helen, in New York City.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결국에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딸을 낳아서 기르게 되는데요. 딸의 이름은 캐롤라인하고 헬렌이었어요. 그래서 둘은 뉴욕에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죠. They live a humble life. humble 하면은 겸손한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뭐랄까 초라한, 좀 어려운 삶을 살거든요. And though Charity is happy, Barnum craves more. Charity는 행복했지만 바넘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을 바랬었어요. 왜냐면 바넘이 체리티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소박한 삶을 약속하면서 청혼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Barnum loses his shipping clerk job when the company goes bankrupt. 그 당시에 바넘은 선박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파산을 하게 돼서 선박회사 직원이라는 그런 직업을 잃게 되었었는데요. Due to a typhoon that sank all the firm's cargo vessels. 왜 갑자기 그렇게 파산을 하게 됐냐면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요. 태풍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그 회사의 화물 선박들을 모두 가라앉힐 만한 그런 태풍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He later secures a bank loan, deceptively using his former employer's lost ships as collateral. 그리고 나중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돼요. 왜냐면 자기가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태풍 때문에 그 화물 선박이 다 침몰을 했었잖아요. 근데 바나미 그 회사를 그만둘 때 그 침몰한 배에 대한 권리증 같은 걸 갖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기만하면서, 그러니까 속이게 된 거죠. 그 이미 침몰된 선박들을, 그러니까 은행은 모르고요. 침몰된 선박들을 담보로 잡아서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he opens Barnum's American Museum in downtown Manhattan, which features various wax figures. 그래서 아주 다양한 왁스 인형들을 전시하는 Barnum's American Museum, 이 박물관을 맨하튼 시내에서 열게 되는 건데요. 그 wax figures 그러면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아시죠? 보통 유명인들 혹은 뭐 연예인들 밀랍인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같은 크기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작품들, 인형들을 갖다 놓고 박물관을 열게 되었는데, 그런데 ticket sales are slow. 티켓 판매가 정말 느리다는 거는 잘 안 팔렸었어요. 그리고 so Caroline and Helen suggest showcasing something alive. 그래서 딸하고, 그러니까 두 명의 딸이 캐롤라인하고 헬렌이 아빠한테 제안을 하게 돼요. 뭔가 살아있는 것을 전시해보라고요. 그래서 Barnum adds freak performers such as Bearded Lady, Letty Lutz, and Dwarf Man, Charles Stratton. 바르넘은 freak, 괴물 혹은 뭐 기이한 그러한 사람들, 공연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Such as, 자, 뭐뭐뭐뭐 같은 하면서 이제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턱수염이 있는 여성인 Letty Lutz라든지 혹은 Dwarf Man, Charles Stratton, 난쟁이 찰스 스트래튼 같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This garners higher attendance.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더 높은 참석률을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관객 수는 더 늘게 되었는데요. But also protests and peer reviews from well-known critic James Gordon Bennett.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항의라든지 또는 아주 유명한 비평가인 제임스 고든 베넷의 형편없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을 불러오기도 했대요. 이건 마치 그것과도 같아요. 그 바나미 그때 모았던 사람들이 freak, 소위 말한 이제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수염이 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외소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혹은 키가 너무너무 큰 남자라든지 또 아주 몸집이 거대한 뚱뚱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 이런 기이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쇼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보면은요,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이 당시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쇼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 이렇게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항의 말고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하여튼 그런 반대가 되게 심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Barnum renames his venture Barnum's Circus. 그래서 바르넘은 그의 사업을 Barnum의 Circus라고 다시 이름 지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and recruits playwright Philip Carlyle to help generate publicity. 그리고 홍보를 돕기 위해서 극작가 Philip Carlyle이라는 사람을 영입하게 되는데요. Philip is mesmerized by the African-American trapeze artist Ann Wheeler. 근데 이 필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귀족 가문의 남자였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능으로 그냥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냥 정말 평탄하고 무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바나미 가서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약간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끌리는 걸 느끼지만 귀족으로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하지만 어쨌거나 그 바나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바나미의 서커스 극단에 이제 갔을 때 뿅 하고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공중고개사 앤 윌러
필립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그때 스파이더맨에서 그 여자친구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시리즈에 나왔던 친구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에 나왔을 때는 스파이더맨에 가려서 이제 그냥 착실한 여자친구인 그런 조연 역할을 잘 했던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와, 여기서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더라고요. 그리고 공중고개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이제 그 영화에서 중간에 남자가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는 노래, 그것도 되게 유명한 팝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하면서 줄타기, 맞아요. 줄타기를 하는데, 와, 줄타기를 정말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너무 잘하더라고요. Anyway, 그래서 첫눈에 반해요. 매료가 됐는데, but he hides his feelings.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요. 감추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단어를 쓰지 않지만 흑인이었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아시죠? 그 인종차별이 있었던. 어떻게 귀족의 백인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더 신분이 낮은 피부색이 다른 그런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겼었거든요. 그래서 Philip arranges for Barnum and his troupe to meet Queen Victoria. 그리고 어느 날 필립이 바넘과 그의 극단을 빅토리아 여왕과 만나게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Barnum persuades famed Swedish singer Jenny Lind to tour America.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러 간 곳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여성이 스웨덴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제니 린드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넘은 그 제니한테 유럽에서만 활동하지 말고 우리 미국을 같이 투어를 해보자 라고 설득을 하는데요. With him as her manager, 바넘 자신이 그녀의 매니저로서 함께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니라는 여성은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그 여성이에요. 몇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뒤편부터 탐 크루즈의 와이프 말고 이제 러브라인이 생기게 되는 그 여자 주인공이 또 있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그 여성분이 여기서는 이제 제니 역을 맡았었는데, 노래를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립싱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짜 하는 것처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제니의 매니저로서 이제 제니를 데리고 와서 미국 투어를 같이 하게 되면서 Lind's American debut is a success. 이 제니 린드의 미국 데뷔는 성공적이었어요. 정말 성공적이었었어요. 이 가수가 오기 전까지는 바넘의 그 서커스 사업은 많은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즐거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편견과 항상 싸워야만 했었고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가수를 데리고 옴으로 해서 서커스도 같이 유명세를 타게 돼요. 그리고 During her song, Philip's parents see him and Anne holding hands.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니 린드의 노래에 심취해 있을 때 그 동업자였던 필립도 서커스 극단 사람들하고 같이 그 노래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 필립이 자신이 홀딱 반했던 앤과 손을 잡게 됐었는데, 그 모습을 필립의 부모님한테 들키고 말아요. 그래서 보시면 필립의 부모님이 그가 앤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왔죠. As Barnum gains favor with aristocratic patrons. 바넘이 그 귀족 후원자들한테 호감을 얻으면서 he distances himself from his troupe. 점점 자신의 극단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Advising them to work without him. 그리고 극단원들한테 이제는 자기 없이 일하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 초심을 잃는다고 할까요? Dejected. 그 극단은 아주 낙심을 하게 되고요. They decided to stand against their local harassers. 그리고 그들은 공연을 하던 지역에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난자들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죠. When Philip and Anne attend the theater together. 필립과 앤이 같이 이제 극장을 가게 되었을 때 They run into Philip's parents. 그들은 필립의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동업자와 아름다운 흑인 여성 앤이 이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게 되는 첫날이었었는데, 그곳에서 필립의 부모님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They chastise him for parading around with the help. 여기서 the help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녀나 일꾼들을 의미하는데요. 피부색이 다른 그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하녀랑 돌아다니다니 하면서 그 아들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Philip tries to convince Anne that they can be together. 필립은 앤에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설득을 해보지만 but she disagrees saying they will never be accepted socially.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As Barnum takes Lind on a US tour, Charity, who stays home with the girls, feels isolated from her husband. 그리고 다시 그 바넘으로 돌아서요. 바넘이 아까 그 유명한 가수 린드하고 그 미국 투어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어를 가는 동안에 우리 체리티 부인은 집에서 두 딸들과 있었던 그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고립된 느낌을 받게 돼요. While on tour. 그리고 그 투어를 하는 동안에 Lind becomes romantically attracted to Barnum. 이러면 안 되지만 그 린드가 바넘에게 그 로맨틱하게 이제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When he rejects her advances.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바넘이 그녀의 접근을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she threatens to quit.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그만두겠다고요. And later, 그러더니 나중에는 retaliates with a surprise kiss at the end of her last show. 그녀의 그 마지막 무대에서 그러니까 공연이 거의 끝날 때쯤에 서프라이즈 키스를 하면서 복수를 하게 돼요. Which is photographed by the press. 그리고 그 사건은 언론에 의해서 사진으로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그래서 이제 바넘이 돌아오게 돼요. Barnum returns home to find his circus on fire. 근데 바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서커스가 불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Caused by a fight between protesters and the troupe. 그 아까 시위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시위대와 극단 사이의 싸움으로 일어난 것이었었는데요. Philip runs into the burning building to save Anne. 그래서 서커스에 불이 나니까 그 극단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다 대피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필립이 다 나왔을 때 앤이 보이지 않자 이제 앤이 그 건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뛰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앤을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고요. Not knowing that she has already escaped. 맞아요. 그녀가 이미 탈출했다는 걸 모른 채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He suffers serious injuries before Barnum rescues him. 그래서 그 사실을 바넘이 알게 되어서 필립이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필립을 구출하러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하기 전에 이미 필립은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었죠. Bennett tells Barnum that the culprits have been caught and that Lind has cancelled her tour after Barnum's scandal. 그리고 베넷이라는 사람은 비평가 있었죠. 아주 그 바넘의 서커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던 그 비평가인데요. 이 비평가가 나중에는 그 바넘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던 차였어요. 근데 이제 그 비평가가 바넘한테 와서 이러한 얘기를 전해주게 돼요. 화재를 냈던, 불을 냈던 범인들은 잡혔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바넘의 스캔들 이후에 린드가 자신의 미국 투어를 다 취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하게 되죠. 근데 린드가 혼자서 자기의 투어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취소를 하고 다 그만뒀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넘이 그동안 빚을 내서 했던 그런 공연들이 취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공연 수입이 없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Barnum's mansion is foreclosed. 바넘의 화려했던 저택은 압류를 당하고요. And Charity, having found out about the kiss, berates Barnum for being in love with only himself and his show. 그리고 키스에 대해서 알게 된 Charity, 부인은요.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쇼만 사랑했던 바넘을 질책해요. She takes their daughters to her parents' home.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사업이 안 돼서 집이 넘어가게 되니까 갈 곳이 없어진 부인과 딸은 처갓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Devastated, Barnum retreats to a local bar. 비탄에 빠진 바넘은 그 동네 술집에 숨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숨어든다고 하다기보다는 이제 그곳에 도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기서 사업도 망해, 가족들도 이제 집에서 케어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뭐 비탄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his troop finds him there. 그 극단 사람들이 이제 그가 거기 있는 걸 알게 돼요. And say that despite their disappointments, they still consider themselves a family.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극단이 그들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으로서 자신들을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Inspired, he resolves to build a new show. 영감을 받아서 바넘은 이제 새로운 쇼를 다시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요. And not let ambition rule him. 그리고 이번에는 ambition, 그 야망이 자신을 쥐락펴락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해요. Philip awakens in a hospital with Anne by his side. 그리고 아까 극단에 불이 나서 중상을 입었던 필립은 그의 옆에 앤이 있을 때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고요. While Barnum and Charity reconcile. 그리고 바넘과 차리티는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요. A recovering Philip offers his share of the profits to help Barnum rebuild the circus in exchange for becoming a full partner. 그래서 회복하고 있는 필립이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바넘하고 동업이라고 했지만 극장 수입에 그때 일부를 받는 그런 동업자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자신의 지분, 그러니까 그 극단을 하면서 벌었던 것 중에 이제 자신의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을 서커스를 재건하는데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becoming a full partner, 그냥 일부만 받는 게 아니고 완벽한 동업자 50대 50 이런 거 이제 full partner로서 그렇게 한다고 제안을 하고요. Which Barnum readily accepts. 그리고 바넘은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To economize,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아끼기 위해서니까요. 경제적인 이유로 Barnum transforms the enterprise into an open-air tent circus. 바넘은 자신의 사업을 야외 텐트 서커스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커스 하면은 지금 제부동가 대부동가 항상 헷갈려서요. 그쪽으로 가면 동춘 서커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커스 하면은 천막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바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면 그 건물이 필요한데 건물을 산다든지 혹은 건물을 임대가 되겠죠. 임대하는 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다시 서커스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거기 부두 근처에 이제 땅이 싸니까 그러면 땅을 사서 거기다가 텐트를 쳐서 그렇게 쇼를 한번 해보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즐기는 서커스가 탄생하게 된 거죠. The revamped circus is a huge success. 그래서 이렇게 개편된 서커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고요. Barnum has Philip take his place as the ringmaster. 바넘은 필립한테 ringmaster 하면 무대 감독인데요. 그 자리를 맡게 해요. Barnum can spend more time with his family. 바넘이 자신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Barnum leaves the circus early. 그래서 그렇게 맡기면서 바넘은 서커스를 일찍 떠나게 되는 거고요. And arrives on an elephant to attend Caroline and Helen's ballet recital. 그리고 딸 캐롤라인과 헬렌의 발레 공연에 참석을 하게 되죠. 코끼리를 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사실 직접 이 영화를 보게 되시면 잘 짜여진 이야기의 구성과 그리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그리고 그에 너무 딱 맞는 가사와 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보시면 더 많은 감동과 더 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감명 깊게 물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는 This is me, 이게 나야 라는 노래를 그 턱수염이 났던 여성이 불렀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 바넘이 제니 린드랑 성공적인 무대를 마치고 나서 연회?
파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극단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그 시간을 즐기려고 했을 때 바나미 거절하거든요.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 거기서 상처받은 수염난 여성이 이제 그때부터 This is me, 이게 내 모습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 감정에 복받쳐서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서커스 극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다 특이한 자신만의 특징,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것들이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피하는, 무시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마저 외면하는, 존재하지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자신마저도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커스라는 무대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게 된 거고, 또 그걸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있어서 이 서커스는 정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나미, 그들을 외면했을 때 그 턱수염이 난 여성은 이제 상처를 받고 모두가 다 우리를 뭐 외면하고 그렇더라도 나는 나야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기와 함께 그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막 저도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막 이렇게 막 어떤 그런 감정이 같이 이렇게 이입이 돼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게,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hidden figures, 숨겨진 인물들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The Greatest Showman, 위대한 쇼맨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 다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권리 불평등 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점점 더 인간으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허물어 가고 있는 그런 성장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 여자라는 그런 성적인 분별을 떠나고, 또 백인, 흑인, 황인 뭐 이런 나눴던 피부색을 없애고, 그렇게 서로 간에 거리를 좁혀가는 것, 서로를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 들어서 그 TV를 켜면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사회 문제가 이제 저출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 얘기는 쭉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뭐 정치라든가 어떤 뭐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뭐 복지 수준이라든가 뭐 어떤 거 하나에 포커스를 둬서 그것만 비난하고 공격할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TV에서, 그분은 의사셨었고 제가 어떤 프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제목이 현미는 몸에 독이 된다,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잠깐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멈춰서 잠깐 들어봤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제 현미가 먹으면 죽는다 이런 뜻의 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었고, 우리 몸에서 현미건 뭐가 됐건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무슨 음식이든 몸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독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건 내 몸에서 소화를 다 시키면 그건 약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제목을 쓰셨다는 걸 나중에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였었는데, 그거를 거꾸로 올라가 보니 요즘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건강한 음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현미라는 것은 꼭 씹어야지 우리 침이 아밀라제가 나오니까 소화 효소가 나와서 그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안 씹고 삼킨다
꿀떡꿀떡 삼켜 먹는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현미들을 먹지만 현미를 빨리 먹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왜 현미를 빨리 먹을까라는 걸 돌아가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살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빨리 먹어야 출근할 수 있고, 요런 사이클로 되니까 우리가 먹는 걸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 그렇게 식습관을 갖게 된 게 이제 우리 사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생활에서는 그렇게 막 꼭꼭 씹어 먹기 힘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다른 프로그램 뭐 맨날 TV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볼 때마다 그런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그분도 의사셨나? 심리학자신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이 정말 길다고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나요? 하여튼 유럽의 이제 복지 수준이 좀 높은 나라들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5분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이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뭐 거의 1시간, 기본 평균이 이제 1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어느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네요. 왜냐면 그분이 당신은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데 5시간? 편도만 5시간, 왔다 갔다가 5시간 정도겠죠. 하여튼 정말 많은 시간이 뭐 분당까지 병원에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 그 얘기랑 아까 거랑 합쳐서 생각해보자면, 가뜩이나 일도 많아서 바쁜데 우리 삶은 더군다나 직장도 멀리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은 24시간인데 거기에서 출퇴근 시간을 이따만큼 써버리고 또 일하는 시간을 이따만큼 써버리면 우리가 당연히 밥 먹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길다라는 것은 내가 내 직장이 있는 곳에 이사를 마음대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니까 멀리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맞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지역마다 있다면 한쪽에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걸리다 보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기가 힘들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래서 그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뭐 단순히 지원금을 늘린다고 갑자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막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를 낳고 계속 키우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상황이 돼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행복지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는 그 굴욕적인 순위가 되겠죠. 항상 보면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청소년 자살률, 행복지수, 뭐 성인의 행복지수 가장 낮은 나라, 이런 걸로 항상 순위에 올라 있으니, 왜냐면 뭐 공간적인, 경제적인, 시간적인 모든 게 다 조건이 맞춰진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내가 보내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면, 이 행복을 나 닮은 아이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뭐 요런 혹은 뭐 너무너무 행복지수가 높아서 부부가 사랑이 넘쳐서 아이가 쏭쏭 태어난다. 뭐 요런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아프거나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평온한 삶,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영화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고 저는 이런 게 좋았어요 라고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하던 게 오랫동안 해온 일이 영어와 관련된 일이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어에 대한 약간 강박증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해야 된다.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희망을 넘어서 이렇게 약간 강박 같은 게 있는데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부분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서로 나누는 제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도 오고 또 길게도 오고 꿉꿉하고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더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살아가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누구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온전한 그리고 완벽한 우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